해피엔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죠.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지금 32살이죠. 과연 토트넘에 계속 남을까요? 떠날까요? 떠난다면 어디로 떠날까요? 우승할 수 있는 빅클럽? 아니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우디? 설마 K리그? 이 모든 가능성들을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 자, 먼저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원래 2025년 여름, 그러니까 내년 여름까지였어요. 근데 최근에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손흥민이 여전히 잘하니까 1년 더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구나.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도 30대 이상 되면은 딱 1년씩 재계약한다고 하던데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1년 연장이라는 거는 손흥민 선수를 팔려고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연장 안 하면 내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FA, 즉 자유계약 선수가 돼요. 그러면 토트넘에 이적료 한 푼도 안 벌어다 주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레비 회장님이 그거를 용납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1년 연장해서 계약 기간을 2026년 여름까지로 해놓고 2025년 여름까지 다른 클럽들의 제안을 쓱 들어보는 거예요. 그중에 비싸게 부르는 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때 되면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이적료 제대로 받고 팔 수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떠난 게 바로 케인이죠. 계약 기간 딱 1년 남은 상태에서 미넨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토트넘의 이적료 약 1,800억을 안겨줬죠. 그러니까 레비 회장은 손 선수도 그런 느낌으로 팔아보려고 1년 연장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죠.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엄청 잘하면 레비가 재계약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계약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 게 레비 회장이 원래 30대 이상 선수랑 재계약을 잘 안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30대 선수가 재계약한 게 골키퍼 빼고 시소코 딱 한 명이에요. 그마저도 시소코가 딱 30살일 때.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 분이 이런 책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단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기가 다 다른데 레비 회장은 보통 계약 기간이 2년 반 정도 남았을 때 한다. 왜냐면 남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단이 불리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손흥민 선수 계약 기간 얼마 남았어요? 1년 연장해서 이제 1년 7개월 남았어. 근데 재계약 제한은 아직 안 했죠? 그러면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자, 그리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2026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FA로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얀베르통원도 손흥민 선수처럼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벤피카로 갔어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FA로 다른 팀에 갔다? 그 팀은 이적료가 굳었잖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협상할 때 이적료 아끼셨으니까 주국 조금 더, 보너스 조금 더 주세요. 이렇게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이적료를 벌어다 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토트넘의 30대 선수들. 자, 토트넘이 그 전에 30대 선수들과 계약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살펴보면 손 선수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케인. 토트넘의 이적료 두둑히 챙겨주고 미넨 갔을 때가 딱 만 30세였어요. 내년에 소니가 33살이니까 케인이 조금 젊을 때 간 거긴 해요. 그리고 그때 폼도 월클 수준이었으니까 그런 엄청난 계약이 가능했던 거죠.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에 햄스트링 관리 잘하고 스탯 다시 팍팍 쌓고 그러면은 케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좋은 팀에 높은 이적료로 이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윈윈이죠. 손흥민 선수도 좋고 토트넘도 좋고, 그리고 아마 토트넘 현지 팬들도 박수 치면서 잘 보내줄 거예요. 솔직히 10년 동안 해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해피엔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죠. 토트넘의 다른 30대 선수들은 막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이별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얀베르통원, 무리뉴 감독 때 출전 시간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 소니의 나이인 33살에 벤피카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거기 2년 있다가 고국 벨기에의 안더레흐트로 갑니다. 전형적인 노장의 이적이죠. 출전 기회를 찾아서 점점 다운그레이드된 팀으로 가는. 베르통원이 토트넘을 떠날 때 말이 조금 나왔던 게 레비 회장이 이별 선물을 줬었어요. 베르통원의 슈퍼맨 셀레브레이션이 들어간 사진과 동료들의 사인이 담긴 액자, 그리고 시계. 당시 그 선물을 보고 일부 팬들이 요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8년 동안 팀에 오지게 헌신한 핵심 수비수한테 딸랑 저런 거 주고 보내는 게 말이 되냐. 뭐 레알 선수들 고별식이랑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요런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계가 사실은 엄청 비싼 거더라고요. 무려 3,200만 원. 그래서 아예 신경 많이 써줬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계가 토트넘의 스폰서인 시계 브랜드의 제품이었어요. 팬들이 그걸 알고 레비 회장 무조건 저거 공짜로 받았다, 아니면 엄청 싸게 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FA로 나갔는데 이게 찰칵 액자랑 시계? 설마. 자, 그리고 토트넘에서 6년 동안 뛰었던 토비 알더베이럴트도 지금 손흥민 선수 나이 만 32살에 카타르의 알두아일로 이적을 했습니다. 토비는 당시에 토트넘한테 재계약 제안을 받긴 했대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감독 구상에 없구나, 요거를 깨달아서 이적을 결심했대요. 자, 그리고 토트넘에서 5년 동안 뛰었던 무사 시소코 선수는 지금 손흥민 선수 나이에 와포드로 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손흥민 선수처럼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보내고 32살 이상 먹었던 선수들은 출전
출전 시간을 점점 잃고 조금 더 낮은 레벨의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물론 그 세 선수가 팀을 떠날 때의 폼보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폼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팀 내 입지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손 선수의 이적이 그 세 선수의 느낌보다는 케인의 느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0대 스타들의 행복. 자, 손흥민 선수 나이대의 스타들이 지금 어디서 뛰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내년에 33살이 되니까 지금 33살인 91년생들이 어디서 뛰고 있는지 보자고요. 자, 일단 아자르는 아이콘 매치에서 은퇴했죠.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은퇴. 피르미누, 캉테, 마레즈는 사우디에서 뛰고 있고요. 하메스는 라요 바이카노,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덕배는 맨시티. 대부분 일선에서 물러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 동갑인 92년생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일단 네이마르랑 마네는 사우디에서 뛰고 있고요. 쿠티뉴는 브라질의 친정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맨유, 모라타는 AC밀란, 살라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죠. 보면은 선수 생활 정리하는 느낌인 선수들도 있고 여전히 빅클럽에서 살아남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살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2년생 선수들 몸값을 찾아보니까 역시나 살라가 1위입니다. 근데 2위가 누군지 아세요? 소니. 미쳤죠. 그 밑에 네이마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번엔 손흥민 선수랑 비슷한 나이대의 선수들 중에 유럽 빅클럽으로 이적한 선수들을 살펴볼게요. 레반도프스키는 34살에 미넨에서 바르사로 갔어요. 지루는 35살에 첼시에서 AC밀란, 모라타는 32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AC밀란, 카바니는 33살에 파리에서 맨유, 호날두는 36살에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갔습니다. 요런 거 보면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빅클럽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걸리는 건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처럼 뒷공간 침투해서 마무리하는 스프린터형 공격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박스 안에서 마무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감각이라든가 노련미 이런 거로 승부하는 거죠. 아무래도 나이가 차면 스프린트는 힘드니까. 자, 근데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침투해서 마무리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죠. 연계 좋죠. 찬스 메이킹 되죠. 박스 안 움직임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거리가 좋죠. 그러니까 빅클럽에서 오퍼가 많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 자, 이적이라는 게 일단 그쪽에서 오퍼가 와야 얘기가 시작되는 거지만 최종 결정하는 데는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손 선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까 합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 선수의 지금 연봉의 2.5배인 420억의 연봉을 약속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손 선수가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우디 이적설에 대한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기성용 형이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이거는 손흥민 선수도 대표팀 주장으로서 사우디 리그에 가지 않겠다. 이거 좀 돌려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축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안 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분데스리가는 어떨까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오기 전에 함부르크, 레버쿠젠 이런 팀을 거쳤기 때문에 분데스리가로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해요. 그리고 토트넘 와서 초반에 부진할 때 실제로 볼프스부르크로 가려고 하기도 했죠. 그만큼 친숙한 리그인 거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 안 가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승리를 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에 독일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힘든 생활을 했고 인종차별도 당했다. 언젠가 꼭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다. 물론 분데스리가 시절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든 기반이긴 합니다. 근데 그 나라 자체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독일보다는 조금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물론 마음 편한 나라로 따지면 무조건 K리그죠. 손 선수가 실제로 K리그도 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는 건 조금 그렇죠. 오더라도 좀 나중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프리미어리그 잔류입니다. 왜냐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프리미어리그가 좋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여기서 할 일이라 하면 뭐 리그 우승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 스탯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19위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어시스트 18위에요. 역사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아도 조금 더 해가지고 순위 최대한 올린 다음에 은퇴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중에 손흥민 선수 은퇴하면 그 한 줄로 소개가 될 거예요. 가장 임팩트 있는 기록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재계약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최대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클럽 갈 수 있을까? 자, 먼저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스날 최대 라이벌이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고려했을 때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0%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맨시티. 물론 펩이 손흥민 선수를 엄청 리스펙합니다. 근데 오퍼할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펩은 윙어 자리에 어리고 지공 상황에서 돌파가 되는 윙어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도쿠,
사비뉴, 오스카바 요런 느낌. 그리고 왼쪽 윙어에 그릴리시도 있어요. 그리고 포든이랑 베르나르도 실버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어. 경쟁이 너무 빡셉니다. 그리고 원톱에는 홀란드가 있어요. 밀어낼 수가 없어. 그 훌리안 알바레즈도 출전 시간을 찾아서 아틀레티코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세상에 아무도 모르죠. 오퍼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최근에 맨시티가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펩이 원래 스몰 스쿼드,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선수로 팀 운용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 다친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막 경기에 나갈 선수들이 부족할 지경이야. 그렇게 선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소니한테 전화할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시티의 플레이 스타일과 손흥민 선수 플레이 스타일의 궁합이 막 엄청나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볼 소유를 많이 하고 상대 가둬놓고 패는 경기를 많이 하니까 뒷공간이 없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 장점 발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리고 리버풀 왼쪽 윙어 그리고 공격수 자리에 디아즈, 학포, 조타, 누네즈가 뛸 수 있습니다. 다들 어리고 능력이 좋아요. 여기도 경쟁이 빡세. 그리고 팀이 지금 워낙 잘 나가는 중이라 굳이 손흥민 선수를 엄청 원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 가는 거 상상해보면 조금 설레긴 해요. 왜냐면 슬롯 감독의 전술적 능력이 너무 좋아서 손 선수한테 딱 맞는 역할을 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첼시는 어떨까요? 윙어 자리에 산초, 네투, 무드리, 공격수엔 은쿵쿠, 니콜라스 잭슨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어리고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더 연락이 없을 것 같은 게 앞서 말씀드린 어린 선수들의 계약 기간이 엄청 길어요. 구단주가 메이저리그 구단도 갖고 있어서 야구 선수처럼 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까지 추가한다?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손흥민 선수 자체도 첼시가 또 런던 라이벌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야지 않을까 싶어요. 런던 거리 걷다가 토트넘 팬 만나면 조금 민망하잖아. 자, 그렇다면 맨유는 어떨까요? 일단 런던 라이벌은 아니어서 괜찮아요. 여기 왼쪽 윙어 보면 가르나초, 레시포드, 그리고 중앙 공격수의 호일룬, 지르크지. 다들 어리고 유망하긴 한데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죠. 여기에 소니가 가미되면 무게감 생기죠.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맨유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려해야 되는 게 후벤 아모림 감독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부임했죠. 그러면 스쿼드를 자기 입맛대로 조금 조정을 할 거라고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모림 감독이 1순위로 노리고 있는 게 흡이차래요. 왼쪽 윙어죠. 소니랑 똑같은 포지션이죠. 일단 거기를 좀 보강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흡이차랑 협상이 결렬되면 마침 시장에 나와 있는 소니한테 연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선수가 스타일이 또 겹치는 게 있어요. 드리블 하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감아차는 거 둘 다 참 잘해요. 그리고 아모림 감독의 전술 분석 칼럼 이런 것들 보면은 득점력 있는 윙어를 좋아한대요. 득점력만 보면 또 소니가 흡이차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소니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됐잖아. 검증이 뭐야? 역사 썼잖아. 흡이차는 리그를 바꾸기 때문에 적응 이슈가 또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아모림 감독이 보통 3-4-3을 써요. 그리고 윙백을 올리고 윙어를 가운데로 넣어 꼴러라고.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에 콘테 감독이 썼던 전술입니다. 소니랑 아모림의 궁합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걸리는 건 맨유의 새로운 구단주 짐 레클리프예요. 왜냐면 이분이 야 25살 이상 선수는 영입하지 마 이랬거든요. 실제로 지난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 보면은 26살인 마즈라이 빼고 다 25살 미치였어요. 근데 그거는 구단의 기본 원칙이고 사실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죠. 아모림 감독이 베테랑 사달라고 하면 어쩔 거야? 사줘야지. 왜 토트넘도 기본 영입 정책 자체는 어린 선수들을 데려오는 건데 포체티노 감독이 원하니까 32살 요렌테, 콘테 감독이 원하니까 33살 페리시치 영입해 주잖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애초에 아모림 감독이 베테랑 선수들을 잘 씁니다. 스포르팅에서 어린 선수들이랑 베테랑들을 잘 융합시켰어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맨유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죠. 예전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2골 1어시하고 인터뷰할 때 어릴 때부터 해버지 때문에 맨유 경기를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드림클럽이라고. 자,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 말고 다른 리그의 빅클럽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는 이적설이 났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런 팀들 포함해서 뭐 레알 마드리드, 미넨 이런 데를 가면 출전 시간을 많이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어리고 쟁쟁한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출전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할 거라면 손흥민 선수가 별로 안 땡겨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했던 선택들이나 말들을 돌이켜보면 돈이라든가 우승버스에 무임승차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축구하는 거 그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행복 축구는 곧 많은 출전 시간이에요. 아무리 빅클럽에 가도 벤치에 앉아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축구 선수의 생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빅클럽의 오퍼가 오더라도 더 많이 뛸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에서 잘 마무리하고 다른 팀에서 뛰는 걸 좀 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엄청난 활약을 펼쳐서 토트넘이든 다른 팀이든 무슨 협상을 하든 항상 갑의 위치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